예전에 경험한 건데 와이프랑 휴대폰을 바꾸러 처남이 일하는 휴대폰 가게에 갔어요. 그때 처남이 휴대폰 판매하는 일을 좀 배워보겠다고 일을 하고 있길래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휴대폰 바꾸러 갔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더라고요. 직원들만 한 3, 4명 있었던 것 같고 저희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쪽에서 계속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직원 한 명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계속 큰 소리가 나니까 거기를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봤더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할머니가 너 때문에 이 가게에 왔으니까 집에 갈 택시비 내놔라. 직원은 제가 택시비를 왜 드려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이 할머니가 이 매장에서 휴대폰 번호 이동이나 이런 관련 상담을 받으셨나 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휴대폰을 바꾸진 않으시고 텔레마케팅이 왔나 봐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휴대폰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금이 과하게 청구가 되셨나 보죠. 물론 그 계약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 잘못된 게 지금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그 직원 탓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신 들어보니까 네가 상담을 해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직원은 맞아요. 제가 상담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 안 바꾸시고 전화해 주신 분하고 바꿨잖아요. 우리 매장에서 안 바꾸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텔레마케팅 전화번호 누군지도 몰라 이제. 워낙 그런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 전에 상담만 해줬던 이 사람에게 지금 불똥이 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직원이 화도 못 내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저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말고 다른 분들도 좀 계시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딱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다른 게 그런 거 아니고 저 사람이 택시비 받아야 되는데 택시비를 안 줘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 그랬죠. 아니 들어보니까 택시 줄 것도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그 분노의 화살이 저한테 온 거예요. 요즘 어린 놈들은 다 이러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택시비 안 준다는 거지? 그러더니 딱 가방 닫으시고 채비를 하시길래 저희는 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매장을 쭉 돌면서 택시비 내라! 진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 전까지도 할머니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상담 받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린 것 때부터 해가지고 막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조사를 받으셔야겠다. 좀 처벌을 받으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제가 여기 있고 할머니랑 저랑 마주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이 할머니 뒤에서 저를 보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경찰이 지금 생각이 너무 죄송한 건데 이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할 때 친구들이 이러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러면서 누가 우리 할머니 괴롭혔어! 저한테 계속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이해해라 나 지금부터 연기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누가 우리 어머니 괴롭혔어! 할머니는 이제 신나가지고 잘 왔어 저기 봐봐 어린 것들이 말이야. 저랑 경찰 할머니는 그 경찰관의 얼굴을 못 보죠. 저한테 당신이야? 당신이 그랬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까처럼 해봐 신나신 거예요 이제.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엄마 앉아봐. 왜 그래?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택시비도 안 주네. 경찰도 어이없겠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이제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택시비 필요 없어. 우리 차 타고 가. 그래가지고 경찰 차 타고 집에 가셨어요. 근데 이게 싸우다가 할머니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감이 영어 교사다. 학교에서 수십 년을 일했다. 마음속으로 해서 아니 그 남편분도 영어 교사시고 이러면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으신 분인데 왜 그러실까 계속 그랬는데 지나가서 생각해보면 모르죠.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다 그러셨으니까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자기가 뭐 속상하거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이게 터지게 됩니다.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저도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평상시에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모아두면은 정말 이게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마음에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면접 컨설팅도 많이 하지만 개인 코칭도 많이 해요. 특히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너무 힘들대요. 학생 때문에도 힘들고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고,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동료 교사들 때문에도 힘들대요. 어떻게 보면 교육 공무원이니까 해고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완전 개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한다 그러고 하지 말자 그러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퍼뜨리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보건 선생님이신데 저도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러셨대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에 보면 냉난방기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로를 틀거나 여름에 선풍기를 틀었죠. 이 벽걸이형 선풍기. 근데 이 선풍기에서 냉난방기로 바뀌는 그 시점이었는데, 선풍기는 학생들한테 이게 꺼내서 청소해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장형 냉난방기는 학생들이 못하니까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과도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들이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모회의 때 이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자, 천장형 에어컨은 청소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문제가 되는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냉난방기 유지 보수는 보건 선생님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완전 탁상행정.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보건 선생님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보통 다른 학교는 이걸 행정실에 맡긴대요. 근데 행정실장님 파워가 좀 세서 괜히 좀 만만한 보건 선생님한테, 또 이 보건 선생님은 제가 그걸 왜 해요? 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꾹 하고 있어가지고 몇 달 동안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컨설팅 와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님, 보건 선생님이 유지보수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그랬죠. 아니죠. 왜 행정실에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물론 이제 앞에서 말을 못하니까 뒤에서라도 이거를 화를 좀 풀어보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겠지만, 이러면 결국에는 저한테 이야기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마음의 응어리에서 풀리지 않아요. 그 교감 선생님 볼 때마다 그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강을 나가서도 소통 강의나 서비스 마인드 강의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고객이 컴플레인을 거거나 블랙 컨슈머가 와서 화를 나게 하면, 물론 그 사람에게 그걸 풀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취미생활이든 사적인 대화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시고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마음속에 안고 계시지 말고 어떤 경로로든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할 공간이 필요하다.